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발렌시아 대 세비야. 자, 우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큰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단 2개의 유스팅밖에 이제 만들지 못했지만 그 득점 기회를 좀 전부 다 이제 골로 연결시키면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뒀을 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발렌시아의 그 좀 페이스가 굉장히 좋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뭐 경기 내용이 이제 안 좋을 때도 이제 지금 계속해서 좀 결과를 좀 내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 좀 발렌시아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고, 자, 반면에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3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해 지금 리그 12위까지 좀 떨어지면서 현재 좀 중위권에 좀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세비야가 좀 최근 만났던 팀들을 좀 봤을 때 이제 빌바오, 그리고 이제 베티스, 그리고 이제 꼬마와 같이 좀 강팀이거나 경기력이 좀 물오른 팀들 위주로만 좀 만났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연패로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뭐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좀 최근 약간 좀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비해 이제 좀 흐름과 좀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을 만큼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경기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행보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뭐 발렌시아가 이제 이번 겨울에 이제 코르베란 감독이 새로 좀 부임한 후부터 이제 성적이 좀 좋아졌고, 그리고 특히 이제 3백으로 포메이션을 좀 전환한과 좀 동시에 이제 측면을 중심으로 한 좀 전술을 좀 구사하면서 경기력 또한 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코르테란 감독이 이제 부임한 좀 초기에도 이제 발렌시아의 좀 경기력이 좀 좋아지는 게 좀 눈에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좀 코르테란 감독의 그런 좀 전술이 좀 더더욱 좀 잘 좀 녹아들면서 현재 이제 좀 뭐 발렌시아의 그 경기력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좀 상승했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에 반해 지금 뭐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좀 줄곧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보다 뭐 경기력도 좀 떨어지면서 이제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문제라고 하면은 좀 공격 전개가 좀 단조로워지면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잘 좀 창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양 팀의 그런 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좀 다소 좀 차이가 날 만큼 그만큼 좀 상반된 그런 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뭐 흐름, 뭐 경기력 모두 지금 뭐 발렌시아가 더 낫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발렌시아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발렌시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발렌시아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현재 좀 세비야의 좀 공격 전개가 그렇게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좀 공격 플레이를 좀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발렌시아 상대로 뭐 이제 득점이 좀 힘들 수 있고, 그리고 발렌시아 역시 뭐 이제 득점력이 확 좋은 그런 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렌시아 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라이프치. 자, 일단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좀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거죠, 볼프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라이프치 역시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이제 결장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수비 3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말이 또 헛나왔네요, 이게 봤을 때.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홈팀 뭐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와 좀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좀 볼프스부르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호펜하임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 흐름을 좀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호펜하임이 좀 퇴장을 좀 당하면서 이제 수적 우위를 좀 잘 살렸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 좀 손쉽게 이제 라이프치히가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뒀었죠.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뭐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4달 넘게 승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좀 원정에서는 무득점을 좀 기록할 만큼 원정에서의 공격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홈과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이제 좀 굉장히 크고, 그게 이제 좀 자연스레 지금 성적까지도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죠.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라이프치히의 그런 좀 홈과 원정에서 차이가 크다는 점까지도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라이프치히라는 좀 네임들을 좀 생각했을 때 원정에서의 그런 좀 긴 무승 행진을 좀 조만간 끊지 않을까 좀 싶었지만, 막상 이제 뚜껑을 좀 열어보면은 거의 매번 이제 원정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왔고, 그리고 특히 지금 라이프치히가 이제 원정에서는 전진성이나 빌드업도 많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공격 전개도 홈에 비해서는 많이 좀 단조로운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가장 좀 눈에 띄게 좀 차이 나는 거는 이제 홈과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유효슈팅 개수 차이로, 이제 원정에서는 좀 유효슈팅 개수가 이제 현저히 좀 떨어지는 편이죠. 네. 좀. 자, 그래서 일단 물론 지금 이제 볼프스부르크의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최근 좀 페이스도 안 좋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뭐 라이프치히가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이 좀 살아날 요소는 있다곤 하지만,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좀 잘 안 좋은 거죠. 라이프치히가 어떤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좀 확신하기는 좀 많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4달 넘게 원정에서 좀 승이 없는 거죠. 라이프치히다 보니까 이런 뭐 라이프치히를 좀 믿고 지금 뭐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볼프스의 뭐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최근 페이스가 안 좋다는 점을 좀 감안해도 그래도 원정 라이프치히 정배 사이드를 지금 뭐 보기는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요거는 볼프스부르크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 라이프치히가 워낙 좀 믿음이 안 가다 보니까 그 점을 더 반영해서 볼프스부르크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래도 요거는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볼프스부르크 프랜승의 2.5씩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디네세 대 이제 AC 밀란. 자, 우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팀 내 주축 포워드인 좀 타우빈이 좀 결장 중인 거는 우디네세한테 좀 타격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스, 그리고 이제 에메르스, 그리고 카일 워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AC 밀란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네. 자, 일단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이제 흐름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직전 경기 제노아 상대로는 이제 생각 이상으로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원정에서 좀 패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비록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우디네세가 원정이었긴 했지만 공수 방면에서 전부 좀 제노아한테 밀리며 좀 다소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우디네세가 이제 이번 시즌 좀 성적이 좀 안 좋을 때도 뭐 경기력은 매번 이제 좀 준수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좀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뭐 이제 결과뿐만 아니라 이제 경기력에서도 굉장히 좀 최악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최근 좀 연패로 인해서 페이스가 떨어진 그좀 우디네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무 1패로 좀처럼 좀 승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 이제 FA컵에서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좀 무승부를 거두거나, 아니면 이제 직전 경기 뭐 피오렌티나 상대로 이제 2점 지고 있던 경기를 좀 동점을 좀 만들면서 어느 정도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AC 밀란 역시 최근 뭐 결과가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결과에 비해 뭐 경기 내용은 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반등할 만한 모먼트를 좀 충분히 좀 만들 만한 그런 좀 현재 AC 밀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두 팀 다 이제 공격 템포가 빠르면서 역습 전개가 좋다 보니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좀 종종 보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측면에서 좀 공격을 좀 만들 때는 이제 장신 포워드인 이제 로렌조 루카를 좀 활용하기 위해 이제 크로스 위주로 좀 전개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레앙을 비롯해 이제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빠른 기동력을 좀 살려 좀 돌파를 해 이제 컵백 위주로 좀 전개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양 팀의 그런 좀 측면 전개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측면을 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양 팀 다 좀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좀 자연스레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해지는 그런 좀 양상으로 또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득점 기회가 뭐 창출된다고 하면은 뭐 두 팀 다 뭐 역습이나 좀 측면 전개 위주로 좀 이제 득점 기회가 창출되지 않을까도 예상이 드네요. 네. 자, 그래도 뭐 현재 뭐 페이스나 뭐 경기력은 뭐 AC 밀란이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뭐 최근 좀 맞대결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우디네세 상대로 연승 중으로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AC 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다가 보지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디네세가 직전 좀 제노아전에서는 좀 생각 이상으로 좀 최악의 경기로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좀 여파가 이제 이번 경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네, 원정이라 해도 AC 밀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C 밀란 승에 2.5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이제 랭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정도 이제 홈에서도 이제 2연승을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력이 뭐 확 좀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약간 애매모호한 경향이 있다, 약간 이렇게도 좀 평가를 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일단 2월에는 뭐 거의 좀 전패를 좀 거두면서 이제 랑스가 좀 긴 연패를 좀 이어가다가 일단 뭐 3월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다시 좀 성적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현재 뭐 랑스의 그런 경기력이 좀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다소 좀 어렵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랑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 그리고 원정팀 뭐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근래 뭐 마르세유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그리고 이제 뭐 FA컵 뭐 이제 4강에서도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결승전에 좀 진출하는 등 좀 좋은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FA컵 뭐 4강전에서는 뭐 4부 리그 팀 상대로 좀 이긴 거기 때문에 비교적 약간 좀 대진이 좀 쉬웠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뭐 결승전까지 좀 올라간 것도 어느 정도 높이 살만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그런 좀 행보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랭스도 최근 공격 전개가 좀 좋아지면 뭐 이제 이전보다 득점 기회를 잘 만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여전히 지금 크로스와 중거리 슛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공격 퀄리티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랭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질병이긴 하죠, 이번 시즌. 네, 중원에서의 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중원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런 모습도 이제 좀 강팀들 위주로 좀 만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랑스가 이제 홈에서 이제 좀 중원 장악력이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랭스가 좀 중원에서 더 좀 밀릴 가능성이 높고,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랑스가 어느 정도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서 그래도 좀 주도권을 좀 가지는 그런 좀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랑스가 뭐 최근 뭐 경기력이 뭐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현재 뭐 이제 공수 밸런스나 안 그러면 이제 뭐 경기 운영 능력 면에서도 이제 랭스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서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싶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약간 이런 뭐 경기력적인 요소와 좀 더불어 이제 뭐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랭스가 랑스 상대로 6년 넘게 이제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랑스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랑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랑스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랑스 승의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메어 대 이제 발베이크 경기. 자, 우선 네이메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좀 공미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4명 같은 경우에는 원정과 달리 지금 홈에서는 5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득점력이 좀 무를났지만 그만큼 지금 실점도 많다 보니까 좀처럼 지금 홈에서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홈에서의 그런 좀 좋은 득점력과는 좀 별개로 이제 좀 실점도 많다 보니까 이제 결과를 좀 내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좀 홈에서 4경기 연속 좀 승리 없을 정도로 다소 부진하고 있는 그좀 홈 네이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좀 4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최근에는 2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연패 흐름은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뭐 연패 흐름은 끄는 거죠 발베이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현재 좀 6경기 연속 좀 승리 없는 상태로 여전히 좀 흐름이 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강등권에 좀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전해드려보고, 자, 일단 요 경기도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네이메온이 좀 더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좀 내려 수비적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뭐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팀은 좀 네이면이라고 보고, 그에 반해 뭐 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좀 안정적으로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약간 좀 서서히 좀 공격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이 드네요. 자, 물론 이제 뭐 공격 전개 면에서는 당연 뭐 네이메온이 더 좋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현재 뭐 이제 좀 득점뿐만 아니라 지금 플레이메이킹까지 좀 책임지는 좀 방크로이가 좀 빠진 거는 이제 네이메온 입장에서는 공격이 좀 타격이 클 수가 있고, 이런 약간 좀 방크로이의 좀 부재로 인해 기존보다 공격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다소 좀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지금 뭐 방크로이를 좀 기점으로 득점 기회가 메이킹되는 경우가 좀 많은 그런 좀 네이메온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 좀 방크로이의 그런 결장은 굉장히 좀 뼈아플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좀 공격에서도 이제 그런 좀 영향이 좀 크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좀 네이메온의 공격이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뭐 다소 약간 좀 답답하게 흘러가도 약간 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뭐 근데 뭐 방크로의 부재가 있다고 해도 뭐 네이메온이 더 뭐 유리한 매치업은 맞다고 봐요. 그쵸. 그만큼 이제 좀 원정 발베이크의 경기력이 썩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경쟁력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네이메온이 더 이제 우세한 경기는 좀 맞다고 보지만, 자, 그럼에도 현재 뭐 지금 뭐 네이메온도 이제 홈에서 좀 줄곧 좀 승이 없고, 그리고 더불어 이제 좀 수비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지금 뭐 네이메온의 뭐 정배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에는 좀 생각보다는 좀 메리트도 없고, 그리고 좀 리스크도 어느 정도 큰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이제 언오바도 없다 보니까 이제 승패로 접근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뭐 승패로 접근하기도 많이 좀 애매한 경기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좀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네이메온이 만약에 좀 이긴다고 해도 네이메온 승보다는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한번 잡아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요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도 할게요. 그냥 고배당 자비로 네이메온 햄무알무 쪽으로 선택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노리치 시티. 자, 일단 양팀 다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더비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연승 행진이 끊겼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제 리즈한테 1위 자리를 다시 좀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현재 이제 챔피언십 이제 리그 우승 후보 팀으로는 이제 리즈, 벌리,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중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위로 다시 올라선 즉 리즈와 승점이 같은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우승 경쟁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남은 그 이제 리그 한 경기 한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좀 벌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썬더랜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어느 정도 선방하긴 했지만 3월부터 이제 현재까지 단 한 경기밖에 이제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여전히 좀 성적이 저조하고, 그 이런 약간 뭐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지금 리그 11위까지 좀 떨어지면서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경쟁에서는 많이 좀 밀려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승격 플레이오프 이제 진출이 이제 6위부터 좀 된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좀 11위인 그런 좀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지금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평소처럼 뭐 벌리가 이제 경고와 좀 수비를 좀 바탕으로 이제 좀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이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로 인해 뭐 경기 템포는 다소 좀 느리게 이제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 시즌 벌리가 주도권을 가진 경기들은 대부분 좀 느린 템포로 이제 흘러갔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이제 뭐 벌리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진다고 하면은 이제 경기 템포도 좀 느리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좀 노리치의 공격 전개가 이전만큼 좋진 않고, 그리고 유효슈팅 개수도 현저히 좀 떨어졌을 만큼 득점기의 창출이 저조하기 때문에 노리치가 이런 벌리의 그런 견고한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벌리가 좀 노리치의 공격을 좀 잘 좀 틀어막아 이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좀 벌리가 이제 좀 홈에서 안정적인 그런 경기 운영을 좀 바탕으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매치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현재 뭐 전반적인 경기력, 뭐 운영 능력, 뭐 이제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이제 벌리가 좀 우세하고, 그리고 벌리가 이제 이번 시즌 리그 기준 홈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진 적이 없을 만큼 지금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벌리의 홈 극강인 전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뭐 벌리 사이드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제 추가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세 경기 모두 이제 벌리가 뭐 노리치 상대로 좀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벌리 사이드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때 봤을 때는 벌리 승. 네. 그래서 이제 벌리가 이제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승 경쟁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